먼저 화면을 이동하는 명령, 화면을 3D로 보는 명령. 제일 첫 번째로 오빗입니다. 오빗, 3D 오빗이라고 합니다. 자, 보시죠. 커맨드에다가 3DO까지만 씁니다. 그리고 엔터. 그 다음에 드래그를 하는데 잘 보셔야 돼요. 첫 번째는 화면을 이렇게 위로 밉니다. 드래그를 위로 하세요. 적당히. 그 다음에 좌우 이렇게요. 보시면 여기 이 아이콘 보이시죠? 네. 다시 보겠습니다. 여기 아이콘 있죠? 3DO 엔터. 그 다음에 살짝 위로 미세요. 그 다음에 좌 혹은 우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좌우만 이렇게 돌리시면 돼요. 자, 이러면 화면을 3차원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X축의 방향, Y축의 방향, Z축의 방향을 눈으로 볼 수 있어요. 얘를 뭐라고 하냐면 UCS 아이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요. 이걸 색깔로 표현합니다. 빨강색은 X, 초록색은 Y, 그 다음에 파란색은 Z. 자, 빛의 삼원색 기억하시죠? 제가 색상할 때 설명한 적이 있었습니다. RGB 컬러, CMYK 컬러 그런 얘기 했었어요. 그래서 레드하고 그린하고 섞으면 옐로우가 나오고, 그린하고 블루하고 섞으면 사이안이 나오고, 그 다음에 블루하고 레드하고 섞으면 마젠타가 나옵니다. 뭐 등등등 설명을 했죠? 네, 맞습니다. 그 레드, 그린, 블루 RGB가 XYZ로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색상만 보더라도 우리가 쉽고 빠르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해놓은 거예요. 자, 한번 해보시죠. 착시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화면을 많이 돌려다 봐야 돼요. 이거는 저도 늘 똑같이 해요. 작업하고서 얘가 맞나 틀리나 계속 화면을 2번, 3번 돌려봅니다. 자, 3D 오빗은 이걸로 끝입니다. 3DO 그리고 좌우 그 다음 끝입니다. 자, 나머지는 여기는 오른쪽 버튼 누르면 나오는 건 별 문제 없을 거고요. 자,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자, 어떻게 하시냐면, 자, 우리 기억나시나요? 드래그, 휠 드래그 기억나시죠? 근데 이번엔 Shift 키를 누르고 휠 드래그를 해봅니다. 어떻게 될까요? 3D 오빗이 됩니다. 한번 해보시죠. 얘가 Shift 플러스 휠 드래그예요. 화면을 3차원으로 보는 것, 그게 바로 3D 오빗이고요. 이렇게 3D로 본 다음엔 이것도 XY면 보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플랜, 우리나라 말로 하면 평면이죠. 네, XY만 면을 바라보는 평면 뷰, 플랜. 그러면 몇 가지 옵션이 뜹니다. UCS, 현재 UCS에 내가 이제 UCS 면을 지정하면 돼요. Current UCS, 현재 UCS의 XY면만 바라보는 것. WC, 그러니까 월드, 전체 사용자 좌표계의 XY면을 바라보는 것. 보통은 커렌트를 많이 써요. 엔터. 그러면 이와 같이 XY면 평면 보기가 됩니다. 다시 볼까요? 화면을 이렇게 돌려놨단 말이죠. 그 다음 플랜, 그 다음에 현재 UCS, 현재 우리가 작업해놨던 이 면 있죠? 여기에 평면 보기. 그러면 이렇게 평면 보기로 되돌아갑니다. 한번 해보시죠. 볼까요? 자, 다시 이렇게 화면을 제가 틀어놨단 말이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생긴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제가 명령어에 적어드린 뷰 큐브입니다. 뷰가 보다란 뜻이고 큐브가 육면체죠. 여기 보시면 탑뷰, 프론트 뷰, 레프트 뷰 있을 거예요. 눌러보면 됩니다. 탑을 누르시면
탑뷰가 프론트, 탑뷰 이런 식으로 뷰를 마음대로 이렇게 조절해서 볼 수 있어요. 코너점을 지정하면 자연스럽게 돌아갑니다. 그리고 드래그도 가능해요. 여기서 탑을 누르면 플랜이 됩니다. 이렇게요. 뷰 큐브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DD뷰. DD뷰 또는 그냥 뷰 혹은 뷰포트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뷰포트라는 말이 맞아요. 뷰포트가 현재 우리가 바라보는 뷰를 뷰포트, 즉 장면이란 뜻입니다. 얘는 장면이란 뜻이에요. 얘는 평면이고요. 얘는 장면이란 뜻입니다. 내가 보는 장면을 저장하는 기능이 뷰, DD뷰입니다. 근데 굳이 내가 저장은 안 하고요. 불러오는 기능을 더 많이 써요. 자, 보겠습니다. 뷰. 그러면 이렇게 떠요. 여기 뉴 버튼을 눌러서 현재 세팅 값을 저장할 수 있어요. 근데 굳이 탑 누른 다음 프리셋은 저장되어 있는 값이에요. 프리셋 뷰는 저장된 값입니다. 탑을 현재로 설정하고 OK 이렇게요. 탑 현재 설정 그 다음에 OK 그러면 탑뷰로 들어갑니다. OK 아이고 탑 세커런트 OK 그러면 이렇게 평면 뷰가 되는 거죠. 다시 볼까요? 뷰 뭐 예를 들어서 프론트 세커런트 OK 그러면 여기가 프론트가 됩니다. 뷰를 아예 저장시켜 놓고 그냥 불러다 쓰는 거예요. 장면 저장 및 불러오기가 바로 이 뷰 매니저입니다. 얘도 많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하나는 왼쪽 거는 가짜 3D를 만들 거고 오른쪽 거는 진짜 3D를 만들 겁니다. 자, 무슨 얘기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한번 보세요. 제가 렉탱을 그렸습니다. 골뱅이 50, 50 라인 (50) 카피 3D처럼 보이나요? 자, 카피 똑같이 복제를 해보죠. 라인 자 보시면 이렇게 Z축으로 값이 올라오는 거 보이시나요? 이거 폴라 트래킹을 쓰면 나와요. Z축으로 50만큼 카피 이렇게 하면 Z축으로 복제가 된 겁니다. 이건 나중에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때요? 둘 다 3D처럼 보이는 거 맞나요? 근데 왼쪽 건 뭐라고요? 페이크입니다. 가짜예요. 자 보세요. 어떻게 차이가 나냐면 3차원 뷰로 돌리면 조금씩 틀어지는 거 보이시나요? 이게 평면으로 볼 때 이렇게 보여요. 착시라고 하는 말 있죠? 네, 착시입니다. 일정한 뷰 환경을 만들어주고 그러면 이렇게 착시 효과가 일어나기 때문에 마치 두 개가 잘 안 보이네. 두 개가 어때요? 3D처럼 똑같이 보인단 말이죠. 그런데 오른쪽 것은 완전한 3D고 왼쪽 건 착시라는 거죠. 이렇게요. 평면상에 있는 거 맞나요?
네. 이거를 방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무조건 화면을 돌려봐야 되는 거죠. 이쪽 방향, 이쪽 방향, 이쪽 방향 다 돌려다 봐야 되는 거죠. 그래야 이게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뷰명 영어가 3D는 뷰명 영어가 제일 중요해요. 3차원으로 자꾸 화면을 돌려보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볼까요? 그 다음에 3D의 형태라는 것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사용하는 3D의 형태가 있습니다. 이렇게 3단계로 나눠진다고 보시면 돼요. 가장 크게는 와이어 프레임이라는 구조물이 있습니다. 와이어와 프레임, 와이어, 철사와 프레임, 구조. 그래서 철사 모양의 구조물, 이렇게 해서 와이어 프레임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단계예요. 지금 보시면 여기 어떻게 되어 있나요? 다 선으로 이루어져 있죠. 얘가 와이어 프레임입니다. 지금 제가 만든 것이 와이어 프레임이에요. 자, 근데 얘를 3D로 제가 리얼 3D로 만들 건데, 리얼 3D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서페이스가 있고 하나는 솔리드가 있습니다. 차이가 뭐냐면 서페이스는 표면만 만드는 겁니다. 이 서페이스라는 단어를 어디서 많이 쓰나 그러고 봤더니, 어디서 많이 쓰냐면 그 SF 영화에서 많이 써요. 그 뭐였더라? 저기 예를 들어서 이제 우주에 이제 탐사를 나가요. 그러면 표면이 뭐로 해당 위성의 표면이 뭐로 돼 있냐 이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가까운 달만 봐도 달 표면이 다 먼지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럴 때 표면이라는 말이 서페이스라는 단어를 써요. 지구의 표면, 서페이스라는 말을 써요. 서페이스라는 말은 표면입니다. 껍데기란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얘는 서페이스로 만들 거고 얘는 솔리드로 만들 겁니다. 자, 차이점이 3개가, 얘는 와이어 프레임이고요, 얘는 서페이스고요, 얘는 솔리드입니다. 솔리드는 덩어리예요. 덩어리. 제가 뭐라고 적어놨죠? 여기가 고체라는 말로 적어놨죠? 네, 고체, 하나의 덩어리로 인식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별로 이렇게 차이는 없어요, 그죠? 자, 맨 뒤로 가면 쉐이드 명령어가 있습니다. 쉐이드 모드. 면 처리하는 명령어예요. 쉐이드 그러면 면 처리하는 명령어가 이렇게 많습니다. 쉐이드 위드 엣지. 그러면 얘는 면 처리된 거 맞습니까? 얘도 면 처리가 됐네요. 얘는 안 됐네요. 왜냐하면 얘는 선으로 만들었잖아요. 면을 안 만들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와이어 프레임이라는 건 면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건설 현장에 가면, 건물을 올릴 때, 건설 현장에 갈 때 기둥만 박아 놓은 건 와이어 프레임이에요. 기둥에다가 이제 비로소 철근 콘크리트를 부어야 이제 벽면이 생기죠. 그게 이제 서페이스예요. 뭐 유리창도 달고 뭐 마감도 하고, 그게 솔리드예요. 지금 보시면 이 중간에 있는 건 서페이스. 면만 만들었는데 면의 모양이 어떻게 생겼나요? 격자 모양으로 생겼죠.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쉽게 얘기해서 그물의 눈처럼 생겼다. 그물 눈. 어부들이 물고기를 잡을 때 쓰는 그물 있잖아요. 그 그물의 눈, 그물처럼 생겼다고 해서 그물 눈이라고 합니다. 격자 모양으로 생겼다고. 이거를 메시라고 합니다. 메시 오브젝트. 그 축구선수 메시가 아니고 여기 나와 있는 메시 오브젝트라고 합니다. 그물눈 구조의 사물. 그래서 CAD에서 서페이스로 모델링 한다는 얘기는 메시 오브젝트로 모델링 합니다. 3차원으로 표현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메쉬, 서페이스 명령어가 있어요. 한 8개 정도, 6개인가 있어요. 6개인가 7개 있어요. 많이 쓰는 거 4개 하고 그거에 대한 변수 2개가 더 있어요. 그러니까 6개가 있네요. 건너뛰겠습니다. 우리가 타겟으로 하는 건 뭐냐면 솔리드예요. 덩어리예요. 고체 덩어리입니다. 솔리드는 고체 덩어리란 뜻이에요. 지금 모델링한 게 고체 덩어리입니다. 그러니까 덩어리끼리 빼고 더하고 할 수 있는 것, 그게 솔리드예요. 우리는 이 고체 덩어리로 모델링 할 겁니다. 다 이걸로 해요. CAT 1급이 있습니다. CAT 1급이요. 제가 맨날 CAT 2급만 얘기했을 거예요. CAT 1급은 바로 이렇게 솔리드 모형을 만들고 그 다음에 포인트 간의 거리를 측정하는 것, 그게 CAT 1급입니다. 그러니까 CAT 1급은 3D를 할 수 있어야만 할 수 있는 문제인 거죠. 근데 이 솔리드만 잘해도 크게 문제되지는 않아요. 자, 다시 쉐이드 모드 보시면 쉐이드 모드라는 명령어가 있으면 이렇게 많이 있어요. 2D 와이어프레임 모드, 그 다음에 히든 뒷선 가리기 모드, 그 다음 리얼리틱 사실감 있는 컨셉, 그 다음에 쉐이드 음영 처리하기, 그 다음에 음영 처리 플러스 엣지 모서리가 나오기. 지금 보면 모서리 있죠? 근데 쉐이드는 모서리가 없죠? 네. 쉐이드 오브 그레이 회색으로 표현하기, 스케치 이렇게 스케치 손으로 그린 것처럼 표현하기, 엑스레이 여기처럼 반투명하게 보기. 여러가지 단계들이 있습니다. 제가 추천하는 건 와이어프레임, 2D 와이어프레임이 나와야 우리가 원래 처음 작업하던 상태예요. 그 다음에 보통은 이제 쉐이드 오브 그레이를 쓰거나 아니면 쉐이드 위드 엣지를 씁니다. 이렇게 2개 많이 써요. 때때로는 스케치도 씁니다. 좀 이쁘게 보이려고. 요 정도 사용하실 수 있으면 돼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잠깐만 해보세요. 이렇게 저처럼 선을 대충 그려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시죠. 본격적인 3D 명령어는 이렇게 2개입니다. 3D 모델링을 만들기 위해서 쓰는 명령어가 전체 4개인데 로프트하고 스윕은 뺄 겁니다. 나중에 한번 시간 날 때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아니면 제가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유튜브에다 별도로 올려드릴게요. 근데 이제 로프트나 스윕은 많이 안 쓰고 주로 누구를 쓰냐면 익스트루드하고 레볼브를 씁니다. 솔리드 모델링의 특징 혹은 솔리드 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켜야 할 규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 폴리선으로 그려야 됩니다. 폴리선으로 작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 패곡선이어야 합니다. 세 번째, 꼬인 도형은 안 됩니다. 이렇게 3가지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첫 번째는 폴리선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패곡선이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꼬인 도형은 안 됩니다. 이렇게 3가지예요. 자, 폴리선으로 그려야 됩니다. 요거 만드는 방법을 알아요. 어떤 명령어냐면 조인이라는 명령어가 있었습니다. 기억나실 거예요. 네, 조인 하시면 돼요. 또는 pEdit에 조인이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2개예요. 커맨드에서 조인을 쓰셔도 되고 그 두 번째로는 pEdit에 보면 조인이라고 있습니다. 원래 요 기능이 pEdit의 조인 기능이 뚝 떨어져 나온 게 조인입니다. 그 다음에 패곡선은 눈으로 봐도 금방 알 수 있고요. 꼬인 도형도 눈으로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자, 이렇게 하죠. 라인. 자, 패곡선 맞나요? 제가 클로즈 했으니까 패곡선은 맞아요. 라인. 자, 얘는 오픈됐죠? 자, 라인. 자, 선이 꼬인 거 맞나요? 네. 선이 교차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 조인, 다시 조인. 자, 그럼 P라인으로 된 거 맞죠? P라인 된 거 맞죠? P라인 된 거 맞죠? 자, 명령은 되게 단순합니다. extrude, 돌출하기. extrude라는 명령을 쓰시면 돼요. 그리고 돌출하고자 할 객체를 선택하고 엔터. 그 다음에 height of extrusion, 돌출 높이 50. 그러면 이렇게 바로 나옵니다. 풀앤푸시 기능으로 얼마든지 수정해 줄 수 있어요. extrude 선택하고 엔터 200. 다시 선택하고 엔터. 그랬더니 얘는 아예 돌출을 못한다고 하고, 얘는 면의 모양이 이상하게 나왔고, 얘는 온전하게 솔리드가 나왔습니다. 익스트루드 명령을 쓰시고 그 다음 선택한 다음 돌출 높이를 지정하면 되는데, 이렇게 선이 교차한 도형은 아예 익스트루드가 되지 않습니다. 3차원 도형으로 아예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건 다 풀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풀 수 있을까요? 얘는 이거 해결하는 방법 알아요. 우리 이미 다 배웠어요. 필렛이요. 자, 보세요. 필렛, 그리고 이렇게요. 그러면 얘는 폐쇄된 도형이고 여전히 폴리라인을 유지합니다. 그래서 extrude라는 명령을 쓰면 돼요. 자, 얘 풀어졌네 또. 자, extrude. 그러면 바로 이렇게 돼요. 자, 얘는 어떨까요? 자, 얘는 어떨까요? 얘는 필렛 하면 되고, 이렇게 오픈된 도형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얘는 분명히 눈에 띄어요. 익스트루드 하면 면이 이렇게 메쉬로 올라오기 때문에 얘는 눈에 띕니다. 어딘가 열려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얘는 Pedit를 사용합니다. 제가 여기 Pedit라는 명령을 써놨죠. 바로 이 Pedit라는 명령을 씁니다. Pedit, 폴리라인 에디트의 약자입니다. Pedit라는 명령을 쓰면 CAD가 물어봐요. 폴리라인을 선택해 주세요. 선택합니다. 바로 여기요. 두 개. 조인, 클로즈. 제가 Pedit에 조인을 써도 된다고 했었죠? 여기 보시면 클로즈라는 메뉴가 뜨네요. 얘를 선택했는데 도형이 오픈되어 있단 말이죠. 열려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도형 닫기라는, 그래서 도형이 닫혀진 거 맞나요? 근데 다시 메뉴를 볼까요? 뭐라고 떠 있나요? 이번엔 오픈 조인. 닫혀 있으니까 도형을 열겠다라는 뜻이에요. 열린 도형은 클로즈를 띄우고 닫힌 도형은 오픈이라고 뜹니다. 선택했는데 여기가 오픈이면 아, 이건 제대로 정상적으로 닫힌 도형, 폐곡선이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판단의 유무인 거죠. 이걸 오픈을 눌러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오픈된 거 보이시나요? 개곡선이 되는 거죠. 개곡선의 경우는 여기가 클로즈, 닫기라는 메뉴가 떠요. 이렇게. 그래서 Pedit 명령어로 바꾼 다음에 extrude 이러면 끝납니다. 이번엔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원을 제가 이렇게 그릴 거예요. 반지름 50짜리인 원을 하나 그리고 복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얘를 다시 또 복제를 할 겁니다. 이렇게요. 자, 한번 그려보시죠. 어렵진 않을 거예요. 그죠? 자, 이번엔 익스트루드를 할 겁니다. 익스트루드, 돌출하다 라는 뜻이죠. 다 선택할 겁니다. 얘는 선들 교차하고 있는데 안 되나요? 얘는 상관없어요. 왜냐면 보시면 선이 이렇게 끝났죠. 그 다음 이렇게 들어간 거죠. 이렇게 교차하고 있는 건 상관없어요.
자기 스스로 이렇게 팔자처럼 매듭이 지어진 것만 안 돼요. 이해되시나요? 네. 선을 쭉 따라가는데 결론은 시작점과 끝점이 이렇게 딱 하나로 묶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자기 자신인 거예요. 자기 자신이 이렇게 매듭으로 묶여버리면 얘는 안 돼요. 근데 얘는 교차된 게 어떻게 되나요? 서로 다른 선들인 거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상관이 없어요. 엔터. 돌출 높이를 얼마로 줄까요? 네, 150 엔터. 자, 여기까지요. 솔리드 명령어는 이렇게 4개입니다. 4가지밖에 없어요. 이렇게 4가지 사용합니다. 굉장히 쉬워요. 일단 슬라이스는 빼고, 유니온, 서브트랙트, 인터섹트 이렇게 3가지를 기본으로 사용합니다. 솔리드 도형은 이렇게 기본 3개를 사용해요. 근데 이 3개가 영어라서 그렇지 우리는 이미 알아요. 유니온을 뭐라고 배웠냐면 합집합이라고 배웠고, 서브트랙트는 차집합이라고 배웠고, 그 다음에 인터섹트는 교집합이라고 배웠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우리 고등학교 때 혹은 중학교 때 집합이라는 거에 대해서 공부를 해요. 수학 시간에. 그때 합집합, 교집합, 차집합 공부를 했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네, 바로 합집합이 영어로 유니온입니다. 교집합이 인터섹트고요. 차집합이 서브트랙트입니다. 그러니까 솔리드 도형을 집합으로 본 거예요. 그룹으로 본 겁니다. 자, 기억하셔야 되는데 이런 거죠. A, 그 다음에 합집합이 여기 있을까요? 도형 자체가 수학 기호가 없네. 아니다. 합집합 기호가 여기 없네요. 여기 있다. 합집합 B 이거죠. 근데 얘는 B A와 어때요? 같죠. 자, 다시 볼까요? 교집합은 A, 그 다음에 교집합이 여기 있네요. 교집합 B와 B 교집합 A가 같아요. 합집합은 뭐예요? 두 개의 도형이 하나로 결합이 되는 거죠. 교집합은 어떻게 되나요? 두 개의 도형 중 교차되는 것만 찾아내는 걸 교집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차집합은 어때요? A 도형에서 B 도형을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요. A, B가 바뀌어 버리면 얘네들은 어때요? 달라요. 같아질 수가 없습니다. 같지 않다라는 거죠. 어디가 쓸까요? 같지 않다가 네. 어디 갔지? 같지 않다. 네. 이거죠. 얘와 얘가 서로 다른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유니온과 인터섹트는 A, B를 동시에 같이 선택합니다. 순서가 바뀌어도 결과가 똑같아요. 그래서 A와 B를 동시에 선택합니다. 근데 서브트랙트는 순서가 바뀌면 어떻게 되나요? 결과가 바뀌어요. 그래서 A, 엔터, B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유니온 그리고 A, B를 동시에 선택합니다. 그리고 엔터. 합쳐진 거 맞습니까? 다시 보세요. 인터섹트 A, B를 동시에 선택합니다. 그리고 엔터. 교차된 것만 남는 거 맞나요? 서브트랙트 백이죠. 그죠?
A도형 선택하고 엔터, B도형 선택하고 엔터. 다시 B도형 선택하고 엔터, A도형 선택하고 엔터. 결과가 어떤가요? 달라지죠. 네, 이렇게 세 가지 명령어를 기억하시면 돼요. 한번 해보시죠. 다시 보겠습니다. 제가 렉탱을 만들었습니다. 돌출을 할 겁니다. 자, 슬라이스라는 명령어가 있어요. 예제로 먼저 사각형을 먼저 그릴 겁니다. 렉탱 전체 크기가 120에 70을 더하니까 190이네요. 골뱅이 190, 110. 그 다음에 선이 이렇게 있는 거죠. 옵셋 70. 그 다음에 라인 중간에서 중간으로. 자, 요렇게까지만 한번 그려보시죠. 익스트루드 사각형을 선택하고 위로 올리는데 100mm를 돌출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아래 바닥 쪽에 있는 이 선들을 위로 이렇게 복제를 할 겁니다. 요렇게까지 한번 해보시죠. 슬라이스는 자르다라는 뜻으로 3점을 입력하시면 돼요. 점 3개를 입력해주면 잘라집니다. 슬라이스 명령어를 실행해보면 명령어 옵션들이 많아요. 사각형 육면체를 선택하고 엔터. 그러면 평면으로 자르기, 표면으로 자르기, Z축으로 자르기, 화면으로 자르기, 뭐 여러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쓰는 건 바로 여기 있는 3포인트입니다. 3포인트예요. 이후로 3포인트는 계속 쓸 겁니다.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원점, X점, Y점 이렇게 3개입니다. 3포인트 누르시고 원점은 위에 꼭지점입니다. 그 다음 꼭지점, 그 다음 꼭지점, 그 다음에 이제 캐드가 물어봐요. 포인트 온 데자이어 사이드, 남길 부분을 물어보는 겁니다. 즉 제가 이런 선택하고 3P 제가 이렇게 선택했단 말이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선택했단 말이죠. 이렇게 자르는 거예요. 그런데 결론은 누구예요? 여기가 남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포인트 온 데자이어 사이드가 남길 부분이에요. 클릭. 그러면 사각형으로 싹 잘립니다. 다시 볼게요. 이거 4번 해야 됩니다. 선택하고 엔터. 3포인트. 자, 원점은 여기 꼭지점을 삼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X점, Y점 이렇게 해요. 원점, X점, Y점. 그러면 이렇게 면이 형성이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버릴 거고 여기는 남길 거고. 그러니까 남길 쪽을 클릭하면 됩니다. 다시 보세요. 선택하고 엔터. 3포인트. 원점, X 꼭지점, Y 꼭지점, 남길 때 클릭. 다시 3포인트, 꼭지점, X, Y, 남길 때. 그러면 이렇게 모양이 완성이 됩니다. 이 바닥면 있죠. 여기서부터 이 꼭지점 방향으로 77mm 옵셋을 할 겁니다. 옵셋 77mm 위에서도 이렇게 한번 해주고 아래서도 한번 해주고. 그러면 보이시죠? 선을 연결하면 이런 모습이 됩니다. 이렇게 모습이 나옵니다. 자, 이해되시나요? 자, 여기까지 한번 만들어 보시죠. 요렇게까지. 자,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다가 삼각형을 그려야 됩니다. 여기다 삼각형을 그려야 되는데 이제부터 제가 하는 이야기를 잘 들으셔야 돼요.
오토캐드 3D에서는 UCS가 빠지면 시체입니다. UCS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UCS가 아까 제가 UCS가 되게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이제부터 UCS를 쓸 건데 UCS 쓰는 방법은 굉장히 쉽습니다. 똑같아요. 슬라이스처럼 3개의 점을 지정해주면 됩니다. 원점, X축의 방향, Y축의 방향. 즉 내가 원점, X축의 방향, Y축의 방향 이렇게요. 그럼 Z축은 어디로 나올까요? 오른손을 이렇게 펼쳐보시면 돼요. 엄지손가락이 X, Y, Z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Z는 이렇게 나오는군요. 만약에 내가 얘를 이렇게 돌려놨습니다. 그러면 이쪽이 X, 여기가 Y. 그럼 Z축의 방향은 이쪽이 되겠죠. UCS는 상대적인 겁니다. 절대적인 게 아니에요. 단지 내가 보기에 좀 편하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으면 돼요. 자, UCS 그 다음에 원점 X축의 방향, Y축의 방향. 그러면 끝납니다. 되게 쉽죠? 한번 해보시죠.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조금 내용이 많습니다. 김혜민 씨? 네, 잠깐 데스크 4층에 한번 내려갔다 오시겠어요, 지금? 자, 잠깐 쉬었다 할게요.
시간 잠깐 드릴 테니까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예일자를 생각했습니다. 예일자를 부터 1P 그 다음에 원점, x점, y점 그 다음에 나눗대 그 여기는 2P를 쓰셨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계속 3P를 눌러야 되는데 안 누를 겁니다. 근데 지금 지표적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가 저는 지표적 이 극장도 써야 되는데 그 다음에 남길 때 지표적인 여기 이렇게 됩니다. 지표적은 요즘 안 써요. 몰라. 자꾸 한번 해보시죠.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UCS를 원래대로 만들어 놓고, UCS를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UCS를 원래대로 놓고, 그 다음 렉탱글 골뱅이 30,10, 그 다음 익스트루드 20, 자, 어레이 얘가 렉탱귤러 어레이고 간격은 이렇게, 그리고 오소시에이티브는 꺼놔야 됩니다. 일단 여기까지 해보시죠. 얘는 1번이잖아요. 얘는 이걸로 끝나요. 자, 얘가 2번입니다. 지금 보시면 요만큼 깎여 있죠. 요만큼 깎여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렉탱 골뱅이 10,10 위치가 안 맞으면 이동 명령으로 이렇게 이동하시면 됩니다. 익스트루드 아래쪽이죠. 10mm. 서브트랙트 A 엔터, B 엔터. 뭐 어렵지 않아요. 자, 다시 볼까요? 렉탱 골뱅이 10,10. 그 다음 이동하기 중간점에서 중간점으로 익스트루드 10mm, 서브트랙트 A 엔터, B 엔터. 다시 볼까요? 렉탱 10,10 카피. 하나 더 있는 거죠, 이쪽에. 익스트루드 10mm, 서브트랙트 A 엔터. B가 몇 개예요? 2개예요. 입니다. 두 번째 라인입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UCS를 조금 써야 돼요. UCS 이렇게요. 지금 보시면 커서를 갖다 대면 면이 이렇게 활성화돼요. 요걸 뭐라고 부르냐면 DUCS, 다이나믹 UCS라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커서가 어떤 면을 선택하면 그 면에 UCS를 쓸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이나믹 UCS라고 하는 요 부분을 끄셔도 좋고 그냥 쓰셔도 좋아요. 만약에 이 상태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면을 선택한 상태에서 끝점을 잡아버리면 엄한 대로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화면을 돌려서 잡으셔야 돼요. 원점 X축, Y축, 그 다음에 렉탱 골뱅이 10,10 라인 대각선으로 이동하기 중간점에서 중간점으로 익스트루드 10mm, 반대로 갔네요. 익스트루드 마이너스 10mm, 서브트랙트 A 엔터, B 엔터. 그 다음 자, UCS 원점 X축, Y축 중간점입니다. 렉탱 중간점에서 이렇게 중간점으로요. 익스트루드 여기까지만 나오면 돼요. 서브트랙트 A 엔터, B 엔터. 그 다음 얘는 슬라이스 선택하고 엔터, 3포인트 원점 X축, Y축 남을 때 반대점 클릭. 자, 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여기 바닥에서 10의 5짜리로 이렇게 내리던가, 정면에서 10의 10짜리로 하고 5mm 돌출하던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UCS 원점 X축, Y축
렉탱 10, 마이너스 10 이동하기 중간점에서 중간점으로 익스트루드 이쪽이 플러스 이쪽이 마이너스 그러니까 마이너스 5mm 서브트랙트 A 엔터 B 엔터 그러면 두 번째 줄 모양이 끝났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요령을 좀 찾으셨을 거예요. 자, UCS 원점 X점 Y점 그 다음 렉탱 골뱅이 10, 10 라인 중간으로 선을 연결하시고 이동하기 중간점에서 중간점으로 얘는 5mm 돌출하시면 돼요. 익스트루드 5mm 그 다음에 유니온 쓰는 겁니다. 유니온 두 개 결합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렉탱 15, 10 그 다음 카피 대각선으로 익스트루드 마이너스 5mm 서브트랙트 A 엔터 B B가 두 개인 거죠. 다시 렉탱 15, 10 얘가 3개가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위로 하나 이렇게 돌출하는데 얘는 10mm 돌출하면 돼요. 얘하고 얘는 마이너스 5mm 서브트랙트 A 엔터 B가 이렇게 3개가 되는 거죠. 자, 여기는 UCS를 바꿔야 됩니다. UCS 원점이 이 바닥의 미드포인트 X축 Y축도 미드포인트 렉탱 이렇게 미드포인트로 익스트루드 그 다음 서브트랙트 A 엔터 B 엔터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12개를 그렸습니다. 익스트루드에는 경로 돌출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정한 경로를 따라서 모양을 만드는 것 3차원 도형을 만드는 것 그게 경로 돌출입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렸던 과제물이 바로 경로 돌출 과제물입니다. 먼저 중심선을 그려야 돼요. 그래서 제가 평면도에다 그릴 겁니다. 렉탱 0,0에서 400, 280 자, 이렇게 사각형을 그렸고요. 자, 분해했습니다. 아니 자, 옵셋 100mm 분해하고 뭐 돌출하고요. 조인합니다. 옵셋 100mm 자, 이렇게 생겼죠. 이게 바닥 모양입니다. 맞습니까? 요 중심선이 되는 요 기역자 있죠. 얘를 조인시켜 놓으셔야 돼요. 이렇게요. 경로 돌출에서는 경로도 폴리라인이어야 합니다. 경로 돌출에서는 경로 역시 폴리라인이어야 합니다. 자, 카피 얘를 하나 복사를 해서 옆에다가 하나 다시 놓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돼야 돼요. 원점 여기, X축 방향 여기, Z축 방향 여기 이렇게 돼야 돼요. 근데 지금 Z축 방향에 기준점이 없잖아요. 그죠? 자, 이거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가장 쉬운 건 이렇게 합니다. UCS 원점 X축 그 다음에 커서를 그대로 올리면 이렇게 폴라 트래킹을 쓰면 Z축을 찾아줘요. 이렇게 Z축이 나올 때까지 가만히 움직인 다음에
클릭하시면 Z축을 금방 찾아냅니다. 이게 가장 쉬워요. 자, 그 다음에 서클, 트림, X라인, 호리젠탈, 트림, 필렛, 조인, 자, 이렇게 조인 시켜 놓으면 됩니다.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자, 이렇게 하셔도 돼요. UCS를 여기다가 만들어야 되는데 선이 없잖아요. 선을 하나 그리면 돼요. 라인, 그 다음에 이렇게 씁니다. 골뱅이 0, 0, 무슨 얘기예요? 0, 0란 얘기는 X방향으로 0이고 Y방향으로 0이란 얘기죠. 이때 Z방향으로 2배. 그러면 선이 Z방향으로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렇게 해서 UCS 원점 X방향, Y방향 이렇게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서클, 반지름 100mm, 트림, 그 다음 조인. 자,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뭘 쓰냐면 익스트루드, 이 반원이 돌출할 건데 엔터 보시면 여기 패스라고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패스가 경로란 뜻이에요. 그래서 중심선을 이렇게 클릭하면 바로 그려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동을 합니다. 이동하기, 중간점이랑 여기 끝점이랑 이렇게 맞추시면 돼요. 이렇게요. 마찬가지로 익스트루드 할 겁니다. 익스트루드 사각형 선택하고 엔터, 그 다음에 여기 똑같이 패스 있죠? 패스 선택하고 클릭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빼는 거예요. 서브트랙트 반원 선택하고 엔터, 네모난 거 선택하고 엔터.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UCS를 원래대로 되돌릴 거예요. UCS 그리고 엔터를 그냥 한번 쳐줍니다. 월드로 돌아가는 거죠. 보시면 이제는 선이 이렇게 사선으로 되어 있는 걸 알 수 있는데, 이 사선이 X축으로 이렇게 30도 기울어져 있어요. 크기도 알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X라인, 그 다음에 앵글, 여기 각도 있죠. 30도를 줍니다. 그리고 트루 포인트, 통과점이 어디냐면 바로 이 선의 중간점. 이렇게요. 평면에서 내려다 보면 이런 모양이 될 거예요. 옵셋 나와 있는 대로 100mm, 옵셋 120mm, 이렇게 3번을 옵셋하고, 그 다음에 적당한 위치에서 적당하게 이렇게 끊어줍니다. 그리고 조인으로 연결하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자, 얘를 바닥에서 이렇게 30mm 위로 올릴 겁니다. 아까 써봤었죠? 골뱅이 쓰고 0, 0, Z값. 자, 보세요. 이렇게요. 이동하기, 기준점 지정하고 골뱅이 0, 0, 30 이렇게요. 그러면 얘가 바닥에서 이만큼 올라와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얘가 익스트루드 적당히 한 100만큼, 그리고 서브트랙트를 빼면 됩니다. 기역자 엔터, 네모난 거 엔터.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도형이에요. 레볼브는 회전하다 라는 뜻이에요. 도형을
단면이 이렇게 회전하면서 그 형태를 만들어내는 걸 레볼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모양이 어떨까요? 레볼브는 다 원의 모양을 띠게 됩니다. 가장 쉬운 예제로 우리 컵 있죠. 컵이 회전하면서 모양을 얻어내요. 컵 같은 거. 자, 제가 일단 간단하게 컵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UCS를 먼저 바꿔야 되는데, 자, 컵을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그릴까요? 라인 50, 카피 0,0, 150. 자, UCS 원점 X점 Y점. 자, 그러면 자, 이런 모양이 되겠죠. 자, 이런 모양이겠죠. 그리고 이제 적당히 여기에다가 선을 그리겠습니다. 옵셋 10mm, 옵셋 5mm. 자, 트림 자, 이렇게요. 그리고 조인 자, 라인을 하나 긋겠습니다. 레볼브 단면 선택하고 엔터. 그럼 엑시스 스타트 포인트 축의 첫 번째 점, 축의 첫 번째 점, 그 다음 넥스트 어더 포인트가 나오겠죠. 축의 첫 번째 점, 그 다음에 축의 끝점. 돌아가는 거 보이시나요? 네. 축을 기준으로 회전하는 겁니다. 기본값은 360도예요. 그래서 엔터. 자, 만들어진 거 이해되시나요? 다시 볼까요? 얘가 온전한, 맞네. 조인이 안 됐네요. 조인이 한 번에 안 될 수도 있어요. 자, 지금 조인 된 거 맞죠? 자, 다시 볼까요? 레볼브 선택하고 엔터, 클릭하고 360도 엔터. 쉐이드 모드 그레이 스케일. 자, 어때요? 원형으로 만들어진 원형 컵 맞나요? 네, 한번 해보실까요? SR70은 S가 스피어란 뜻이에요. 구슬이란 뜻입니다. R은 반지름, 라디어스, 즉 구슬인데 반지름이 70이란 뜻이에요. 얘는 지금 이렇게 Z축으로 이렇게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렉탱을 하나 그릴 겁니다. 70,70. 그 다음에 카피, 얘를 이렇게 Z방향으로 골뱅이 0,0,70 아니다, 라인 이렇게 골뱅이 0,0,70. 그 다음에 UCS 원점 X축 Y축 이렇게요. 서클 반지름 70 이렇게 생겼습니다. 원형이기 때문에 딱 요만큼만 있으면 돼요. 라인 이렇게요. 나머지 트림으로 다 잘라냅니다. 조인합니다. 여기까지 만들어 보시죠. 축의 두 번째 점, 뭐지? 축의 첫 번째 점, 축의 두 번째 점. 뭐지? 간혹 레볼브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저처럼. 자,
다 분해. 자, P-에디트, 폴리라인 에디트 있죠? 자, 폴리라인 에디트 선택하고, 자, yes, 엔터, 조인. 이렇게요. 얘 다시 그려야 되겠다. 다시 그려보겠습니다. 서클 0,0에서 반지름 70, 라인 쿼드란트에서 센터까지, 그리고 다시 쿼드란트까지. 트림. 자, 간혹 레볼브가 안 되는 이유는 조인을 하게 되면 얘가 P라인으로 그러니까 조인이 되어야 되는데 스플라인으로 조인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눌러보면 알아요. 자, 그럴 때는 P-에디트로 들어갑니다. 선택하고 그 다음에 조인. 자, 이렇게요. 그럼 P-에디트로 들어가면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자, 보세요. 차이점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보이시나요? 여기 선의 모양이 이렇게 바뀐 거? 요게 스플라인입니다. 근데 P라인은 이렇게 들어와요. 여러분들 것도 만약에 왼쪽 것처럼 돼 있으면 레볼브가 안 될 겁니다. 레볼브 선택하고 첫 번째 점, 두 번째 점 회전되는 거 보이시죠? 엔터. 자, 한번 확인해 보시고 안 되시는 분들은 이렇게 다시 한번 바꿔 보세요. 그 다음에 익스트루드 이렇게요. 70. 그 다음 서브트랙트 원 선택하고 엔터, 사각형 선택하고 엔터. 자, 그러면 모양이 하나가 완성이 됐죠? 36mm. 그 다음에 다시 옵셋 54mm. 이렇게 되는 거죠. 적당히 선을 끊으시면 돼요. 역시 마찬가지로 네, 이거 조인합니다.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바닥에 바짝 붙어 있는 게 아니고 중간에 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무브 골뱅이 0,0,20 이렇게요. 그 다음 돌출 높이도 마찬가지로 20 이렇게요. 그래서 서브트랙트로 뺍니다. 그러면 모양이 끝난 거예요. 이런 모양인 거죠. 자, 한번 만들어 보시죠. 히든이라는 값을 쓸 건데 이 히든에는 어떤 기능이 있냐면 오클루드 엣지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클루드 엣지가 숨겨진 모서리란 뜻이에요. 히든선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은선이라는 단어 있죠? 네, 은선 단어를 뜻하는 내용이에요. 이런 부분들, 여기 은선이 지금 다 생략되어 있잖아요. 원래 도면을 그릴 거면 은선을 그려야 된단 말이죠. 바로 은선을 표시하는 게 오클루드 엣지예요. 여기 보시면 기본값이 show가 no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yes로 바꿔버리면 이렇게 히든선 처리가 돼요. 히든선이 나옵니다. 그리고 라인 타입이 여러 종류가 나와요. 도트로 놓으면 네, 깔끔하게 3D를 모델링해서 2D 도면을 끄집어내는 그런 효과가 일어나게 되겠죠. 우리는 계속 2D 도면을 그려서 3D 도면을 만들었지만 실제로 실무에서는, 그러니까 기계 쪽 같은 경우는 3D로 모델링을 한 다음에 2D 도면을 끄집어낸단 말이죠. 바로 이렇게요. 이럴 때 사용하는 옵션 중에 하나입니다. 아쉽게도 오토캐드는 3D가 전문이 아니고 3D에 모든 기능이 있는 게 아니라서 이게 다 되지는 않아요. 일부만 지금 제가 찾아가지고 알려드린 겁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이게 마지막 명령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